심야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통찰과 자본의 역사는 복리처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문장들과 함께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구 깊은 곳에서 꺼내온 세 번째 기록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영원한 스승인 피터 린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이끄는 13년 동안 연평균 29%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이제 그가 골프장의 캐디에서 월가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고요하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10살 소년의 상실과 브레번 골프장의 차가운 새벽 공기. 194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피터 린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린 피터는 유독 수줍음이 많고 조용히 책 읽기를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아래에서 소년은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유년 시절은 소년이 겨우 10살이 되던 해에 찾아온 거대한 비극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암으로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는 차갑고도 가혹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어린 소년은 슬픔을 깊이 추스를 겨를도 없이 현실이라는 거칠고 차가운 바다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11살의 피터는 집 근처 브레본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소년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걸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필드 위에서 무거운 가죽 골프백 2개를 양 어깨에 메고 걷는 일은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단한 노동이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바짓단을 적시고 무거운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 때마다 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년에게 학교 교과서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의 진짜 이면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도 위대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피터가 골프백을 메고 뒤를 따르던 고객들은 대부분 당대 최고의 기업 경영자들이나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필드의 푸른 잔디 위를 걸으며 나누는 일상의 대화 속에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시장의 거대한 기류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물건이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지, 어떤 회사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는지, 그들의 꾸밈 없고 가감 없는 대화는 피터에게 그 어떤 신문 기사보다 정확한 경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무거운 백을 메고 수킬로미터를 걷는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지혜의 보석 조각들로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디로서의 경험은 피터에게 숫자로 가득 찬 재무제표보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장의 입소문이 훨씬 더 강력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피터는 골프장에서 특히 한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피델리티 투자회사의 회장이었던 조지 설리번이었습니다. 설리번은 어린 피터의 성실함과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총명함을 유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때로는 투자에 대한 짧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 위에서 맺어진 이 작은 인연은
훗날 피터 린치가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자 운명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서도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자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탱해줄 근육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의 숲에서 발견한 시장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청년이 된 피터 린치는 보스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당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경영학이나 경제학 대신 인문학을 자신의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역사학의 방대한 기록들과 심리학의 섬세한 분석 그리고 철학의 깊은 사유와 정치학의 역동적인 숲을 거닐며 그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왜 투자를 공부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에 매달리느냐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고 도표를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읽고 역사의 반복을 이해하며 자신만의 철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대학 도서관에 먼지 쌓인 낡은 서적들 사이에서 복잡한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광기와 공포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반복되고 인간의 욕망은 수천 년의 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은 훗날 그가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수식들과 정교한 컴퓨터 모델들이 놓치는 아주 인간적인 통찰을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 화면만을 바라보기보다 그 숫자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먼저 보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플라톤의 국가론은 그에게 시장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눈을 선물했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이면 그는 여전히 피델리티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전 무대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던 조지 설리번 회장의 추천으로 시작된 인턴 생활은 그에게 투자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정교하며 때로는 비정한 곳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배운 인문학적 논리들을 실제 시장 상황에 대입해보고 실험해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는 상장된 모든 기업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소한 실수가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본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피터는 해군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마침내 피델리티의 정식 분석가로 입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임무는 구리산업과 제지산업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첨단 산업이 아닌 거칠고 투박하며 먼지 날리는 기초 산업들을 발로 뛰며 분석하면서 그는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는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돌리며 보고서를 읽기보다 직접 지방의 공장들을 찾아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을 듣고 기름때 묻은 노동자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현장의 땀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섞이지 않은 정보는 모두 가짜라는 그의 확고한 철학이 단단하게 굳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종이 공장의 매캐한 냄새 속에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3. 마젤란 펀드의 운명적 인수와 암흑기 속의 투쟁. 1977년 33살의 젊은 피터 린치에게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운용 자산이 고작 $1,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작고 초라한 펀드인 마젤란 펀드의 전권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이른바 니프티 피프티라고 불리던 대형 우량주들의 거품이 처참하게 꺼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나고 있었고, 비관론과 절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끝났다고 말하며 금이나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진주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펀드를 맡자마자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외면하던 이름 없는 소형주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재 기업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차트보다 퇴근길 아내가 쇼핑백에 담아온 물건들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레그스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스타킹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편하고 질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피터는 즉시 그 제조사인 헤인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옆에서 파는 저렴한 스타킹이 여성들의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관적으로 간파했습니다. 그는 헤인즈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월가에 세련된 분석가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고작 스타킹이나 만드는 회사가 무슨 대단한 수익을 가져다 주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헤인즈의 주가는 피터의 예상대로 수십 배로 뛰어올랐고 피터 린치에게 그의 투자 인생 첫 번째 10배거, 즉 10배 수익의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폭발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투자 기회는 전문적인 분석 보고서의 수식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와 동네 상점의 선반 위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시장의 소음 대신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쉼없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1년에 500개가 넘는 기업을 직접 방문했고 수천 명의 경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비전을 검증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중에도 우연히 들른 타코벨 매장의 이국적인 맛과 빠른 서비스에 반해 그 회사의 주식을 샀고, 비행기 안에서 먹은 간식의 포장지를 보고 즉시 제조사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곧 거대한 투자 탐지기이자 안테나였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자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펀드가 커질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4.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상식의 위대한 승리. 피터 린치가 전 세계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투자 철학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인간적이며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수학적 모델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5분 안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십시오. 의사라면 제약 분야의 혁신을, 주부라면 유통 분야의 변화를, 엔지니어라면 기술 분야의 흐름을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머무는 직장과 일상이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 연구소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인내라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달콤한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요동과 변동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며,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따라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는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뼈아프게 충고했습니다.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훌륭한 종목을 성급히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고 있는 부실한 종목을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위대한 기업과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지는 말되 그 기업이 약속한 성장을 모두 이룰 때까지는 무서울 정도로 끈질기게 동행했습니다. 피터는 시장의 하락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락장은 오히려 거대한 세일 기간과 같아서 평소 갖고 싶던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상향해 왔으며 가장 큰 수익은 시장의 폭풍우를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능보다 체력이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리로 복잡하게 분석하는 능력보다 엉덩이로 진득하게 버티는 인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자산은 지식이 아니라 평정심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격언 중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것은 텐베거라는 용어입니다. 1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을 뜻하는 이 말은 전 세계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텐베거를 찾는 것이 결코 요행이나 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일상의 관찰과 확고한 확신 그리고 지루함을 견디는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던킨 도너츠의 신선한 커피 맛을 보고 라 퀸타인의 편안한 잠자리를 직접 경험하며 그 뒤에 숨겨진 기업의 이익 성장을 숫자로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 말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우리네 반복적인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불을 일구는 유일한 보물지도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텐베거를 발굴하는 예리한 눈과 일상 속의 위대한 통찰력. 피터 린치는 투자를 결코 고상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를 아주 실전적인 생활 기술이자 감각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걷다가 아이들이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에 열광하며 서로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행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 신발이 그렇게 좋은지 물었고 경쟁사 제품과는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지를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성장률을 샅샅이 열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수만 명의 분석가를 제치고 수많은 텐베거를 발굴해낸 그만의 독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엑셀 파일을 만지며 숫자를 짜 맞추고 있을 때 낡은 구두를 신고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의 실제 소비 패턴과 마음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반 투자자가 전문가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업의 실적이 이미 숫자로 공표된 후에야 뒤늦게 움직이지만 일반인은 그 실적이 만들어지는 뜨거운 현장을 매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네에 새로 생긴 피자집에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내부자 정보입니다. 부는 항상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터는 투자의 대상을 고를 때 장부상의 고정, 자산 가치보다 그 기업이 가진 독점적 지위나 고객의 변치 않는 충성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지루하고 따분한 이름을 가진 회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양 산업 속에서 홀로 빛나는 1등 기업,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소외된 주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는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들풀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크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기술주를 말할 때 장례식장 운영회사나 쓰레기 처리 회사를 찾아가 그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철저히 상식과 기본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이미 죽은 기업이나 다름없고,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미분 적분 수식으로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현금을 벌어들이는가에 달려있다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료함과 확고함이 있었기에 그는 마젤란 펀드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전설적인 기록을 써내려가며 월가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일상의 풍경.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정점에 서 있던 시기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업을 방문하며 가족과 보낼 시간을 희생했던 그가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이제는 그 성공의 열매를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담은 책들을 집필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투자는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탐험이자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물건, 당신이 오늘 만족한 서비스 속에 당신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그 기회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당신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기회의 빛이 당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돈을 쫓는 투기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투자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명료한 이성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아 어떤 시장의 흔들림에도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로운 보물을 찾는 설레는 여행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마젤란 펀드를 이끌 선장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인이 보여준 길을 따라 당신만의 텐베거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피터 린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도 지켜왔던 삶의 태도와 더 구체적인 투자 기술들, 그리고 전설적인 25가지 투자 원칙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인의 지혜가 당신의 밤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기업의 숲을 지나 당신만의 보석 같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온한 탐험을 위해 깊은 잠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부 전설의 은퇴와 25가지 투자 황금률 완결편. 1.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는 눈과 6가지 주식 분류법. 마젤란 펀드의 자산이 불어나면서 피터 린치는 단순히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기업을 단순히 우량주와 부실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문학적 통찰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주, 회생주, 그리고 자산주가 그것입니다. 그는 이 분류 체계를 통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저성장주로 하락장에 방어막을 세우고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 우량주로 펀드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언제나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고성장주들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가 소외시킨 작은 마을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또한 경기의 흐름에 따라 실적이 요동치는 경기주를 저점에서 잡아내고 망하기 직전에 기업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회생주에서 거대한 반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장부상에 숨겨진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큰 자산주를 찾아내는 것 또한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분류법은 마젤란 펀드가 거대해진 뒤에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백 개의 기업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각각의 기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운명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책상은 이 6가지 분류에 따라 정리된 수천 장의 카드들로 가득했고 그는 그 카드들을 조합하여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의 이성은 차가운 분석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직관은 뜨거운 삶의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거인의 평정심. 피터 린치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시험대는 1987년 10월에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사상 초유의 대폭락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식시장은 20%가 넘게 주저앉았고 마젤란 펀드의 자산 가치 역시 수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동참했고 언론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피터 린치는 가족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휴가를 떠나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그는 당황하여 서둘러 짐을 싸기보다 오히려 아내 캐롤린과 함께 조용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20%나 사라졌는가?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였습니다. 기업의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전화를 걸어오는 고객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장 한복판에서 홀로 평정심의 닷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석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믿었고 인류의 회복력을 신뢰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는 오히려 펀드의 현금을 털어 유망한 종목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젤란 펀드는 이듬해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대폭락의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투자의 성패는 지능이 아니라 배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은 위기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3. 박수 칠 때 떠난 영혼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치. 1990년 피터 린치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46살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펀드 매니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운용하던 자산은 취임 당시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무려 700배 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큰 기록을 세울 것이라 믿었지만 그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업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읽느라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늘어갔지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은퇴가 단순히 업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피델리티의 부회장직을 맡아 후배들을 양성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기부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 후 곧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 예언했지만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며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법을 알았던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을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현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가 기록한 수익률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4. 피터 린치가 남긴 25가지 투자 황금률 팁다이브 1부. 은퇴 후 피터 린치는 평생의 경험을 응축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25가지 투자 황금률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월스트리트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얻은 피 묻은 훈장과도 같은 지혜들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투자는 재미있고 자극적이어야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주식 뒤에는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를 찾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네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소유하고 있는지를 초등학생에게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률적으로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익이 나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과감히 정리하는 인내와 결단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 지표나 금리 전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데 1분을 쓴다면 당신은 59초를 낭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을 보유하여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보다는 당신의 생활 주변에 있는 따분한 이름에 실속 있는 기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비관론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불을 일구는 사람은 언제나 낙관론자였다는 진리입니다. 5. 피터 린치가 남긴 25가지 투자 황금률 팁다이브 2부. 11번째 원칙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세일 기간으로 여기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12번째는 모든 이가 주식에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며 아무도 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역설입니다. 13번째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채가 없는 기업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14번째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업의 미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은 절대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숫자를 믿으십시오. 16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수를 자신의 관리 능력 범위 내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은 관리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17번째는 연례 보고서를 읽는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8번째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반대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수십 배, 수백 배 오를 수 있습니다. 20번째는 투자의 성패는 지능이 아니라 성격 즉 인내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21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록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학습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22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넓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23번째는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24번째는 투자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25번째는 주식 투자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고귀한 여정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6.
개인 투자자의 시대를 열다 상식의 반란.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유연함과 현장감이야말로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개인들이 자신의 직관을 믿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입만 바라보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 근처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그 예리한 직감이 월스트리트의 모든 분석, 보고서보다 수만 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캐디 출신의 소년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된 과정 자체가 평범한 사람도 지혜를 갈고 닦으면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를 어려운 수학의 영역에서 즐거운 관찰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먹는 빵, 우리가 매일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 속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부의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독점을 깨고 지혜의 대중화를 이끈 진정한 투자의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소중한 투자 연구소로 만들고 자신만의 텐베거를 찾기 위해 세상을 따뜻하고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우리에게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삶의 태도를 선물했습니다. 상식이 전문성을 이기고 현장이 수식을 압도하는 그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계좌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7. 은퇴 후의 삶과 기부의 철학. 피터 린치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델리티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부와 봉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린치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과 의료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 수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투자할 때 그 꼼꼼함이 기부 활동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그는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성공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검소한 생활과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피터 린치는 화려한 파티장에 나타나기보다 이름 없는 자선단체의 소박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삶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장 중심적이었고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나에게 잠시 맡겨둔 운용 자산과 같다. 그 자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텐베거를 기록하는 길입니다. 그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자본주의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의 전설을 넘어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나눔의 즐거움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8. 학습 기계로서의 린치와 영원한 호기심. 구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피터 린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대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이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맑은 눈을 번뜩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그는 여전히 그 본질에 흐르는 인간의 욕망과 비즈니스의 원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피소라고 부릅니다. 수만 권의 책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후배 투자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차트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를 공부하고 수식을 외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십시오.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지혜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쌓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읽어온 책들과 그 속에서 얻은 통찰을 세상과 나누는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를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기업의 보고서를 펼치며 소년 같은 설렘을 느낍니다. 그의 이러한 쉼없는 탐구 정신은 그를 육체적으로는 늙게 했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만큼은 언제나 20대의 청년처럼 푸르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지성의 최고봉에 서서 여전히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곧 쉼없는 학습의 대서사시이자 열정의 기록입니다. 9. 피터 린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혼란스러운 현대의 금융시장에서 피터 린치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알고리즘 매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복잡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믿으십시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라는 단단한 밧줄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투자가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투자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즐거운 발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 당신이 신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돈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보상일 뿐입니다. 피터 린치는 우리에게 투자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대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명료한 지혜는 안개가 자욱한 시장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투자자에게 변치 않는 북극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상식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사용하는 칫솔, 당신이 점심에 맛있게 먹은 샌드위치, 그리고 당신이 퇴근 후 편안하게 쉬는 소파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따뜻한 격려는 오늘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일깨우며 그들이 자신만의 마젤란 펀드를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거인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의 지혜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전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10.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 이제 피터 린치 연대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그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세상을 그려봅니다. 그의 이성은 차가운 분석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삶의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성벽 뒤에 숨지 않았고 현장의 먼지 속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이해하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를 믿고 당신의 일상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평범한 경험이 사실은 거대한 부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제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격자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명료한 지혜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을 더 예리하고도 평온한 투자자로 깨워줄 것입니다. 고요하게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투자 연구소에서 어떤 보석들이 빛나고 있는지를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피터 린치는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났으니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만의 텐베거를 찾고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당신만의 풍요로운 인생을 읽어 나가십시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당신은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먼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지평선 너머에는 당신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평온함이 환한 빛을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11. 4세계 시간과 고요한 밤의 대화. 오늘 밤 우리는 피터 린치라는 위대한 거인과 함께 자본의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힘이 넘쳤고 그의 가르침은 소박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뇌는 오늘 하루 수집한 이 위대한 통찰들을 정리하고 지혜의 매듭을 더욱 단단하게 묶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맑은 정신이 당신을 감싸 안고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오늘의 소란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흔들림 또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기업의 숲을 지나 당신만의 보석 같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온한 탐험을 위해 깊은 잠의 바다로 평화롭게 나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을 깨울 햇살은 오늘보다 더 지혜로워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텐베거의 기적이 복리처럼 쌓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밤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진 거인의 법칙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며 당신의 하루는 더욱 명료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지혜의 바다로 평화롭게 나아가십시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심야의 서고, 딥나이트 라이브러리와 함께한 이 밤이 당신의 영혼을 더 깊고 풍요롭게 채웠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위대한 거인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내일의 당신을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고요한 어둠은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품어주는 비옥한 대지입니다. 당신의 밤은 매일 밤 더 명료해질 것이며 당신의 꿈은 매일 밤 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이 서구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평온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이제는 우주의 고요함과 하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지혜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평온한 밤 되십시오.